볼보 S60 B5 모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외관에서의 변화는 없고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죠. 그릴은 세로 형태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클래식하면서도 강인한 느낌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이 독창적인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도어 캐치 앞뒤 모두 LED로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야간에 차량을 인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내등이나 퍼들램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밝고 좋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살짝 소극적입니다. 대신에 오레포스의 기어 노브는 굉장히 영롱한 빛을 보여줍니다. 근사해요.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제법 광량이 있는 편이죠. 풀 LED 액티브 하이빔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헤드램프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가시거리도 정말 좋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 핸들을 돌렸을 때 조향 각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상향등, 하향등, 좌측, 우측이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좋은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코너링 램프의 민감도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핸들을 돌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코너링 램프의 민감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MFR 방식의 LED 헤드램프는 하단에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내에서는 거의 거슬리지 않습니다. 외관에서 보더라도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요. 정말 또렷하고 밝은 시야 아주 마음에 듭니다. DRL은 방향지시등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을 시킨 상태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가장 헤드램프가 밝은 차량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번은 볼보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폭스바겐의 매트릭스 LED랑 제네시스 GV70, GV80 모두 헤드램프가 밝은 편이죠. 어쨌거나 S60 헤드램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LED입니다. 참 번호판 보조등도 LED네요. 센스 좋죠. 범퍼 하단의 마무리는 강인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크롬이 조금 과감하게 덧대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과하다는 느낌이나 조금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과감하면서도 다이나믹하고 강인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운드보다는 약간 각이진 형태를 강조해주고 있는데 끝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부감이 들거나 조금 딱딱한 느낌들은 들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볼륨감이 넘치는 그런 바디라인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250마력, 토크는 35.7입니다. 10kW짜리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토크는 약 4.1 정도를 발휘를 해줍니다.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최근 볼보 차량들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본닛 오픈 각도가 크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이 상당히 좋죠.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앞쪽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는 디자인이 아니고요. 휠베이스도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도 좋은 편이죠. 시승 차량은 인스크립션 차량으로 19인치 휠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딱 붙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줘서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듭니다. 큼직하고 시야가 좋은 편이죠.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과한 기교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다 보니까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측면 바디라인은 볼보의 독특한 C커브 타입의 테일램프 때문에 차가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의 형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운데 레터링도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 디퓨저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줬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죠. 듀얼 타입의 머플러는 직관형으로 뒤쪽으로 쫙 뻗어 나옵니다. 보통 페이크 머플러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볼보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의 세단을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요. 안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오픈됩니다. 텐션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트렁크 공간은 국내 전륜구동 베이스 세단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넓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산 차량들의 트렁크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면 경쟁력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천정 부분에 잘 보시면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LED로 조명 마련을 해놨고, 여기 이렇게 잡아 당겨 보시면 내려옵니다. 물건 같은 거 걸어 놓으시면 생각보다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 한쪽에 더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뒤쪽에 모두 다 내려올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 키트 같은 것들도 준비해 놨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작은 공간이지만 그물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펑크 수리 킷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보통 볼보가 뒤쪽에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갖춰서 후방 충돌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갖춰주고 있는데, S60 B5 모델에서는 펑크 수리 킷을 채택을 했네요. 이 패널 같은 것들 품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잡고서는 잡아 당기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가죽 부분의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더도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블랙과 베이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트, 베이지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편안하면서도 실내 공간이 조금 차분하고 넓은 느낌을 전달을 해주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스웨덴 국기 같은 거를 조그맣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포인트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사운드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BMW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동급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에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락 언락 버튼은 도어 핸들 바로 앞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가죽이 덧대 있는데 생각보다 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이 각도가, 크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각도가 약간 바깥쪽에서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좀 꺾여 있었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시트가 정말 편안한데요. 럼버 서포트도 물론이고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마사지 기능은 정말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거리를 타보면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생각보다 덜 불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굉장히 좀 높게 자리하고 있고요. 카펫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볼보 차량들 보면 이 풋레스트가 굉장히 길고 이 각도도 좋습니다. 폭이 조금만, 위쪽에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운전석 무릎 쪽에 보시면 운전석 좌측이죠. 버튼이 보통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볼보는 안쪽에 ABM 패널 안쪽으로 대부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클러스의 밝기 조절하고 트렁크 버튼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에어벤트 주변에 다양한 소재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재의 고급감이나 조화도 좋은 편이고, 특히 우드 패널 같은 거 만져보면 텍스처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 중에 하나고요. 크러쉬패드 상단에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스티치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S60급에서는 고급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위에 있는 차량들을 보면 조금 차별화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S60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다른 볼보의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죠. 익숙한 모습 갖춰주고 있고, 조금 특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 가죽 갈라지는 부분이 이 안쪽에서 구분선을
많이 유지를 하는데 특이하게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게끔 준비를 해놨죠. 시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뒤트는 방식이고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롤이 가능하고요. 푸시도 가능한 독특한 형태의 스위치입니다. 보여드리는 김에 전동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이렇게 깔끔하게 시동 버튼 뒤쪽으로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트는 방식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비교적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뜨죠. 안전장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진하다기보다는 약간 그 텁텁한 느낌, 매트한 느낌이 전달이 되기는 하는데 봤을 때에 그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운데에서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 내비게이션이 클러스터 안쪽에서 같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장점일 것 같고요. HUD도 갖춰주고 있는데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하게 진하거나 여러가지 좀 복잡스럽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 포르쉐 스포츠 크로노처럼 생겼는데 스포츠 크로노는 아니고 BMW의 센터 스피커입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럿 어시스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고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시킹, 트래킹 기능은 이쪽에서 좌우로 가능하고요. 이 B5 모델이기는 한데 S60 정도면은 패드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스틱 스위치의 이 형상도 나쁘지 않고 만졌을 때 느낌,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깔끔하면서도 만졌을 때 플라스틱의 고급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AVN이 세로 형태죠.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세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릎 왼쪽에 보통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ECS 컨트롤하는 부분들, 오토 스탑앤고 켰다 껐다 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HUD 조정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것들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좌우측으로 넘겨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도 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거 테마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면 지금은 크롬 링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퍼포먼스고요. 이게 이제 크롬 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퍼포먼스가 제일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내비게이션 자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좋은 편인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홈키 버튼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여기에서 누르시면 되고 스티어링의 열선, 통풍하고 열선 각각 시트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큼직하게 자리 잡고 볼륨 컨트롤인데요. 어떤 부분은 약간 어떤 분들은 헐겁다고도 하시는데 저는 부드럽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끝에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서 조작감 좋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장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리키가 많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오레포스의 전자식 기어 노브는 깔끔합니다. 야간에 또 은근하게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 아주 고급스럽고 묘하게 좋은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죠.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카메라의 성능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어라운드 뷰도 이 사각 부분에 화면이 많이 일그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문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 여는 쪽은 이렇게 암전이 발생을 합니다. 문을 닫으면 다시 화면을 보여주게 돼 있고요. 센터 터널은 굉장히 높게 잘 자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 우드 패널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B5 모델을 내놓으면서 실내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컵홀더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서 위아래를 다 닫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을 해주는데 정말 이 우드 패널 자체는 칭찬을 아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센터 터널 크기에 비해서는 암레스트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안쪽의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깊이가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고요. 이쪽에 보시면 USB-A 타입으로 전자 2개 마련해 놨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공간도 좋은 편이고 특히 이 급에서는 잘 안 보이는 편이긴 한데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들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눈꽃 모양의 스위치가 있어서 이 냉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S60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선바이저도 깔끔한 편이고요. 조명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만 있는데 은은하게 들어와서 야간에 그렇게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썬루프는 일반형이 아니고 파노라마 타입과 일반형의 중간 정도 되는데 루프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글라스로 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동작도 부드럽고 잡소리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요만큼 남네요.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패널 같은 거는 고급스럽게 앞쪽과 마찬가지로 구성이 좋은 편입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도드라지죠. 안쪽의 공간도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고요. 위쪽의 헤드룸도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헤드레스트 부분인데 조금 생각보다 작고 또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발 공간은 여유있게 확보 잘 해주고 있는데 앞좌석하고의 높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제가 지금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놨는데 가장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변동의 폭이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고요. 시트백 뒤쪽에 그물 같은 것들도 잘 갖춰주고 있고 가운데 턱이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ISO 픽스 기본 갖춰주고 있고 나파 가죽이라서 가죽의 질감이 참 좋네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널쩍하게 자리하고 있고 컵홀더는 앞쪽에서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여기에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널쩍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보조 배터리 또는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참 좋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휠베이스에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주먹 3개 정도까지도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B필러에도 이렇게 에어벤트를 갖춰 놨네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포인트죠. 위쪽에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깔끔하게 구성 잘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에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여기 락 버튼이 있는데 락을 풀어보시면 뒤쪽에서도 공조장치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좌우 각각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4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을 보면은 약간 비대칭이죠. 운전석 중심으로 살짝 꺾여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뒷문을 열어놨는데 뒤쪽에 문을 열어도 카메라가 이렇게 까맣게 표시가 되네요. 요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앞쪽 문뿐만 아니고 뒤쪽에 문을 열어도 카메라는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볼보 S60 B5 모델의 시승기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기는 한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없습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11km대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0km, 고속도로에서는 14.3인가요? 4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심에서의 연비는 어쨌거나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4에서 15km 정도는 여유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최대 연비는 16.8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했고요. 타요 공기압은 37에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250마력 정도를 발휘하고 있는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은 볼보에서 다양한 라인업에 적용이 되고 또 같은 엔진 형식으로 여러 가지의 엔진 출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엔진하고 8단 미션의 조합인데 미션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직결감 같은 것들도 제법 좋은 편에 속하고요. 무엇보다도 기어비가 조금 여유있게 그리고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서 엔진의 파워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기어비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약 1700rpm 정도, 1650, 1700rpm 정도에서 고정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내다 보니까
연비 측면하고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제 소음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도 제법 좋은 편에 속하고요. 사실 이중nap파 차음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크지 않은 편이고, 특히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엔진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속 한 110에서 120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A필러랑 루프랑 맞닿는 요쯤에서 약간의 풍절음 같은 것들이 들려오기는 하는데요. 뭐 크게 거슬리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아닌데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풍절음 같은 거나 공명음 같은 것들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리가 올라갈 때 끝에 딱 맞물리는 이 실링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덕분에 비교적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좋은 편인데요. 이 브레이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는 국도라든가 도심 주행을 할 때 밟아보면은 RPM 게이지 안쪽에 배터리 모양 조그만 게 있거든요. 제가 시내 주행 때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충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제동도 보면 일반 모델에 비해서 차가 좀 피로도를 확실히 덜 느낀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꾸준한 담력과 피로도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그 효율 측면에서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 측면에서 울리는 공유음 같은 것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고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딱 이 정도가 실제 제가 느끼는 소음하고 진동 정도인데, 참고로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9인치의 나름 또 광폭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음 진동 수준이라고 그러면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UD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도라든가 폰트, 해상도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 맵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볼보가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맵 자체의 본연의 기능, 2D, 3D 되고 길 찾고 이런 거, 티팩 같은 거는 참 괜찮은데, 요 인터페이스는 저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연의 기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서스펜션 자체는 앞에는 WC1, 뒤쪽에 멀티링크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도 그렇지만 이 자동차 전용도로, 특히 와인딩 로드에서 나름 세단인데도 나름 또 날카로운 느낌의 코너링은 선사를 해줍니다. 무게 배분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핸들의 유격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 이상의 만족도는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너링 자체는 날렵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도 전해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딱 물고 들어가니까 좀 안정감 측면에서 조금 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앞쪽에 WC4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의 코너링이 조금 더 날카롭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전륜구동에서 이 정도 구현하면 볼보 인정해줘야 되겠는데요. 트림이 국내에 두 가지가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랑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인스크립션,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멘텀은 4,800만원대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이 5,400만원을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4,800만원짜리는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인스크립션은 구성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5,400만원이라고 그러면 또 이게 선택지가 꽤나 많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산 차량들도 고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지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는 프로모션 같은 게 조금만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 말씀드리는 김에, 계약을 하고 나면 출고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게 볼보 차량들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참 볼보가 뜨고 있는 브랜드고, 최근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아마 이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요럴 때 이 물량 같은 것들이 공급이 조금 잘 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량 같은 거 공급이 잘 돼서 인기를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또 볼보를 인정하는 부분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수입 차량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탑3에 꼽힐 정도로 그 안정감이라든가 정교함, 그리고 편안하게 운전자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이 친구가 반응하는 타이밍이 다르면 불안하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해주면서도 안정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가끔 카페에서 글 같은 거 보면은 뭐 5분, 10분 이상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지속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승하는 일주일 동안은 글쎄요, 한 1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길어봐야 2분? 대부분 30초에서 1분 조금 넘어가는 요 사이에서 어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법제도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속 페달의 반응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 브레이크 조작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리뷰 때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풋레스트가 길이도 길고 각도가 굉장히 편안해서 운전 포지션 잡기에 유리한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트는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이 차급에서 느끼기 어려운, 화면에 작게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 마사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마사지가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그런 마사지냐, 그게 아니고 진짜 만족도가 높은 마사지 시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도 편안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 마사지 시트가 차량의 어떤 만족도나 고급감을 한껏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시트 자체가 뭐 워낙에 고급스럽고 편안하죠. 착자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볼보 하면은 또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잠깐 세팅을 해서 한번 들어보면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볼보의 사운드 시스템은 일반 차량들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고음, 중음, 저음 각 음역대의 구분도 명확합니다. 물론 그 조합도 딱 이렇게 뭉쳤을 때 뭉개지거나 깨지는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 같은 막기가 들었을 때는 이 정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순정에서는 뭐 부족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모드를 말하죠. 에코 모드랑 다이나믹 모드는 제법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컴포트 모드로 사실 주행을 하셔도 뭐 웬만한 조건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한다고 반응이 느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이나믹 모드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고 확실히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셔도 크게 부족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통 전륜구동 세단은 수입 세단 중에서는 아우디를 많이 손꼽게 되는데, 그에 견줄만한 대항마가 나타난 게 아닌가.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요. 실내의 옵션 구성 같은 것도 살펴보면은 글쎄요, 유럽산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볼보도 스웨덴 차량이니까 유럽산이긴 합니다만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 있다라고 보고요. 전륜구동 수입 세단 하면은 아우디를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어떤 그 손꼽게 되는 가장 유명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성을 볼보 S60 같은 경우에 무너뜨릴 정도의 상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충분한 경쟁력과 상품성을 갖춘 그런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량 선택하실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독일 빅3에 비교를 했을 때 에이스망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또 늘어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 시점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연비는 11.6km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0km대, 고속도로에서는 14km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심 주행을 해보면 어쨌거나 두 자릿수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RPM 게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 배터리 모양이 있거든요. 회생제동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그 배터리 충전이 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브레이크에 어떤 부담도 줄게 해주고 또 이 전기 충전도 해주기 때문에 두루두루 차에는 특히 이제 연료 효율 측면보다도 이 친환경적인 측면,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차량임을 알 수 있죠.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비교적 잔진동 같은 것들은 잘 걸러주는 편이고요.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긴 한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은 없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생각보다 이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 편이고, 뒤쪽이 조금 빠릿하게 따라온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 조합인데, 핸들링에 있어서도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면 충격을 흡수할 때도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특별히 이렇게 답답하거나 조금 이 크기가 부담스럽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보통 전륜구동 차량 하면은 전륜구동 수입 차량은 아우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볼보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상 볼보 S60 B5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